내란 소개가 풀려나서 지금 관자에 돌아가서 뭐 수정방을 마시는지 화요를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삶은 또 돌아가요. 한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만땅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진짜. 아닙니다. 다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풀려난 후 아직까지도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고 있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만땅인 지금 우리의 신경안정제 유시민 작가께서 현상을 이성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친위 쿠데타를 지금까지 잘 진압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신경안정제 방송 보시면서 힘내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이 살기 좋은 세상 함께 만들어 봅시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 계시는 동안에 쥐기현, 심우정, 최상모,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 달 전에 처음 이 계엄령 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그렇긴 하네. 또.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우리의 마음가짐에 좀 문제가 있었네. 아 그래요? 저는 좀 럭키비키까지 마음이 안 가는 게 박근혜 탄핵 때는 저렇게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탄핵은 이거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이 이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박근혜 때는 시스템으로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다 붕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혼자 하다가 최순실하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다르죠. 그죠? 거기는 공범이나 잔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 군, 경찰, 뭐 그러네.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힘든 것 내렸는데 같아요.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그 이 평가하는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그래요. 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박근혜 탄핵과 비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내란이. 그 사람들도 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야, 누구 자꾸 비난하지 마. 아 답답해 죽을 것 누구 같아. 비난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 그 사람들도 몰랐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아,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어. 네. 근데 그 국가 권력에 수장들은 그대로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김성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해임시키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빡이 치죠. 맞아. 솔직히 이해 네.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목적이 어떤 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심우정은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예,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판사가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휘연 부장 판사가 배석 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그거를 즉각 항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또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